네,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난 13개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죠.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재난지원금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와 함께 민간단체 보조금 부분을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도 또다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져와서 이거를 수해 복구나 피해자 지원에 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게 절차적으로 과연 가능한 얘기냐,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얘기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상민 의원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에 앞서서 논란이 됐던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잠시 저희가 한번 듣고 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예, 대통령의 어조도 매우 높았어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저 발언이 있고 나서 논란이 좀 됐고 오늘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좀 그래픽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보조금과 줄줄 새는 혈세를 잘라내서 피해 보전에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지 야당이 주장하는 추경은 반대한다. 이런 맥락으로 오늘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왔고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일단은 차근차근 좀 짚어보죠. 예. 저게 과연 절차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 말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저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은 좀 명확하게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근대 국가의 출발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의회가 승인한 거에 대해서 쓰는 것이 바로 이 근대 국가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작년에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사업엔 20억을 쓰고 저 사업엔 30억을 쓰자라고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났는데 이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 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난 지원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간에서는 전용이 불가능하냐, 전용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전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용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예산의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나의 프로그램에 속한 여러 가지 세부 사업 중에서 이 세부 사업의 돈을 깎아서 다른 세부 사업의 돈을 늘리는 것이 전용인 거지. 프로그램 바깥을 아예 넘나드는 부서도 다르고 프로그램도 다른 돈을 넘나드는 것은 이것은 전용 자체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일종의 카테고리, 범주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관 항목으로 예산 항목을 나눈다면은요. 어떤 장관 항에 속하는 거를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항 내에 있는 존재하는 세부 사업 사이에서 돈이 넘나들 수는 있는데 가령 지금 좀 어렵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서 그 항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이 되는 거를 얘기한다면 예산 지출 예산 편성의 목적이 바로 항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한다. 그렇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쪽 돈을 잘라서 저쪽 돈에 좀 보탤 수는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다른 보건복지부로 옮긴다. 이럴 수는 행정부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발언이나 오늘 있었던 윤희석 대변인의 발언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불가능하고 그게 만약에 가능하려면 국회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약에 가능한다면은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필요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국회 그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추경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돌고 돌아 추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쪽 보조금을 삭감을 해서 재해로 옮긴다라는 말은 이쪽 보조금을 삭감해서 재해로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추경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왜 저런 말을
한다고 보십니까? 뭐 선의로 해석을 하면은 뭐 보조금이나 뭐 국회 예산 심의 절차를 좀 착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뭐 보면은 뭐 더 선의로 해석하면은 뭐 내년부터 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수에 관련된 지출은 내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라면은 이 스스로 모순이 된다라고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죠. 예, 안 그래도 그 미래형, 그러니까 내년 부분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선의로 해석한다는 전제를 달긴 하셨습니다만, 예. 뭐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익명 인터뷰긴 합니다만, 예, 이런 논란이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서인지 예. 대통령의 말은 원칙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러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잘 좀 줄줄 새는 부분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이해해달라는 취지로. 예, 내년부터 줄줄 새는 것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필요하겠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는 전체 뭐 민간 보조금 전체가 나쁘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간 보조금 중에서 특히 어떤 세부 사업에 속한 얼마로 지출되는 것이 나쁘고 우리가 민간 보조금 전체가 나쁘거나 전체가 좋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민간 보조금은 반드시 필요한 보조금도 있는 거고 어떤 민간 보조금은 좀 정비가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은 정비가 필요한 것과 필요한 것은 이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은 이런 보조금을 얼마를 깎겠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 말을 실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그 마련한 것을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고 그냥 깎겠다라고 말하면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치적인 논란만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조금을 언급하고 있는데 예. 지금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고 있는 그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와 함께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특히 민간단체 보조금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죠. 그 보조금이라는 거는 이제 국고보조금, 예.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예. 보조금이 뭔지도 좀 개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하면은 나를 제외한 무엇인가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돈이다라는 식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중앙정부가 세금을 통해서 걷는 돈이 한 1년에 400조 원 정도가 돼요. 400조. 예, 400조 원 정도 뭐 기금 빼고 세금만 보면 400조 원 정도 되는데 400조 원을 거두면 400조 원을 써야죠. 근데 이 쓰는 방법이 중앙정부가 직접 그 돈을 집행을 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보다 그 돈을 더 잘 집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한테 돈을 주고 집행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앙정부보다 더 돈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민간이 그 사업을 집행을 한다면은 민간에도 돈을 줄 수도 있고 지방정부에도 돈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민간과 지방정부에 돈을 주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 부분에 써라 라고 내려보내는 것이 보조금인 거고요. 예. 그냥 명시하지 않고 알아서 잘 해라라고 그냥 주는 돈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그냥 민간한테 그냥 주는 돈,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을 보통 이거는 교부금이 아니 그 보조금이 아니라 이것은 뭐 다른 출연금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그냥 알아서 써라라는 출연금이나 아니면 지방 정부한테 알아서 써라라고 주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어디다가 쓰는지도 모르고 얼마를 쓰는지도 이건 잘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정확하게 중앙정부가 돈을 주면서 이것은 기초연금에만 써라. 아동수당에만 써라라고 정해서 주는 돈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보조금인 거고 보조금으로 지급된 돈은 기초연금으로 써라라고 받은 돈은 당연히 기초연금으로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보조금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기초연금을 받고 아동수당도 받잖아요. 그런 돈이 전부 다 보조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은 그 용처가 정해져 있다는 예, 말씀으로 맞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 그럼 그 보조금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고보조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가 한 400조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400조 원 중에서 정확하게 용처가 정해져서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민간한테 주는 돈이 한 100조 원 정도 돼요. 100조. 그래서 100조 원 정도 중에서 한 4분의 3인 한 75조 원 정도는 지방 정부가 쓰는 거인 거고요. 예. 그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는 이 민간 영역으로 쓰는 건데 예. 왜 지자체가 대신 국가 대신에 그 보조금을 받고 왜 민간이 국가 대신 그 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중앙정부보다 해당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중앙정부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를 예. 들어서 가장 큰 규모가 기초연금이거든요. 기초연금 하나만 2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 100조 원 중에서 기초연금 하나만 거의 20조 원이니까 굉장히 큰 부분인데 우리 중앙정부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얼마나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각의 지방정부가 우리 지역엔 65세 이상 어르신이 10,000명이 살아. 우리 지역에서는 20,000명이 살아. 그런 식으로
정식으로 해서 지방 정부가 주는 돈 그런 것들을 보조금이라고 하고요. 예.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지방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민간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언급하는 노조 보조금 중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 한국노총이 시행하고 있는 노동자 법률 상담 서비스거든요. 법률 상담 그렇죠? 서비스. 노동자 법률 상담 서비스는 누군가가 제공해야 되죠. 사실 국가가 제공을 해야 되는 서비스인 건데 공무원이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는 공무원이 노동자에게 법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죠. 인건비, 공무원 인건비가 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접 법률 상담을 하기에는 돈도 많이 들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예. 한국노총이 만약에 조금 더 전문성 있고 더 싸게 그 노동자 법률 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면은 한 매년 한 1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국노총에만요. 그렇죠. 한국노총의 노동자 법률 상담을 서비스에. 위해서 주는 보조금이 한 16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16억 원은 한국노총이 예뻐서 주는 돈이 아니라 한국노총이 국가가 해야 될 법률 상담 서비스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그 국가가 해야 될 법률 상담 서비스를 대신하고 있는데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바로 16억 원 한국노총 보조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조금이 민간 쪽으로 나간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 용처가 맞습니다. 정해져서 이거를 예. 좀 국가 대신 수행해 달라는 취지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래픽을 봤더니 잠깐 그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작진은? 예, 국고보조금 개념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되겠네요. 세 번째 줄이요. 지자체 또는 기관, 민간 등에 위임하고 예, 수행을 맡긴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잠깐 좀 궁금한 것은 아까 그 출연금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용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돈. 예, 맞습니다. 그것도 민간 쪽으로 나가긴 나갑니까? 그럼요. 그거는 이제 보조금이 아니라 다른 개념으로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출연금 같은 경우는 용처가 전혀 정해지지 않는 거고요. 예. 그래서 출연금은 사실 법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기부금과 정확하게 동일한 거예요. 누가 예. 저한테 기부를 한다면 저는 기부금을 받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연금이라는 것은 또는 그 민간에게는 출연금이 나가고 지자체에는 교부세가 나가는데 예. 교부세나 출연금 같은 경우는 용처가 전혀 정해져 있지 않는 거기 그러면 때문에 지방자치단, 지방정부에 나가는 교부세는 그냥 논외로 하고요. 우리가 예. 사실 민간 영역을 지금 주로 대통령도 언급하고 있는 것 예, 같으니까. 맞습니다. 그럼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나갑니까? 출연금 민간 규모는 쪽에. 보조금보다 훨씬 규모가 작고요. 작겠죠. 그런데 예, 아무래도. 저는 차라리 보조금보다 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출연금이 아닐까. 이게 더 불투명할 수 라는 있다. 생각이. 차라리. 그게 예. 더 불투명한 것은 확실한 거고, 근데 예. 그 불투명하다라는 말은 나쁘게 말하면 불투명한 거지만 이것을 또 장점으로 말하면 자율성을 더 확대시키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겠죠. 민간의 어떤 예. 창의적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더 유리한 거고요. 그 대신 출연금은 그 대신 자율성을 확대하는 대신에 불투명성은 강화되는 거고 예. 보조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투명성이 높은 항목이 바로 보조금인 거죠. 예. 물론 다시 한번 선의로 해석하자면 예. 대통령도 그 출연금과 보조금을 뭉뚱그려서 보조금이라고 언급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뭐 한편으로는. 선의로 해석하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뭐 자세히 이렇게 분석하는 건 또 전문가의 예, 몫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가령 이제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그 시민단체나 이런 민간단체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예. 최근에 이제 그 주목을 받았던 단체 가운데 이제 보수 성향의 자유총연맹 예. 여기 기념식에 이제 대통령이 참석해서 그 이른바 반국가 세력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예, 또 논란이 맞습니다. 되기도 했는데 그런 자유총연맹도 보조금을 받죠. 예, 국가로부터. 받죠.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보조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 그 사업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보조금이긴 하는데요. 근데 간혹 몇몇 약간 좀 보수 성향의 관변단체라고 보통 말하는 단체 같은 경우는 특정 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이 아니라 경상경비 보조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상경비라는 것은 그 단체의 어떤 뭐 인건비나 어떤 이 월세 같은 것을 낼 수 있는 것이 경상경비 보조금인데, 근데 이런 경상경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지출하는 부분은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아주 일부분인 거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경상경비 보조금은 보통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 그 단체. 예. 예. 제가 이제 자유총연맹을 굳이 언급했던 이유는 이제 최근에 그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해서 논란이 또 됐는데 예. 그럼 뭐 내년 총선에 자유총연맹이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지적이나 비판이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조금이 들어가는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좀 지방 드렸던 거고. 정부가 제공하는 경상 보조금이 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자유총연맹이 뭐 보조금을
투명하게 쓰는지 여부를 뭐 따지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건 아니고요. 예, 뭐 투명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보조금이 잘 쓰이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서 예. 미래형이라고 치고요. 내년부터 예. 잘한다고 치고요. 그러면 예. 그걸 바로 잡는다고 했을 때 가령 뭐 얼마나 그 규모가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예. 없고요. 보조금은 당연히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현재도 사실 상당히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보조금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용처가 다 있으니까. 예, 그렇죠. 용처가 다 예. 있으니까 뭐 한간에 보조금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 떠도는 유머가 있는데요. 보조금을 통해서 전봇대 하나를 세우는데 하루가 된다면 전봇대 세우는 거에 대해서 서류 작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라는 그런 뭐 유명한 유머가 있습니다. 다 증빙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렇죠. 각종 예. 증빙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 실무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사업을 한번 수행을 하고 나면은 나는 다시는 더 이상 정부 보조금 받지 않겠다라고 피곤해서. 말할 정도로 예. 굉장히 많은 서류 작성, 오히려 좀 지나치게 관료주의적이지 않을까라고 할 만큼의 많은 서류 작성을 요구를 하는데요.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살펴봐야 돼요. 더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좋지만 너무 많이 투명하기 위해서 이 전봇대 하나 세우는데 하루, 이 서류 작성하는데 일주일이 걸리는 것도, 이것도 또 다른 비효율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그 수혜 지원 부분으로 돌아오면 예. 지금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 재난 목적의 그 예비비가 한 2조 8천억 원 정도가 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일단 쓰자라는 예. 취지로 이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예. 아까 말한 대로 그 보조금을 뭐 돌려서 쓴다는 거는 절차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예. 이거는 당장 되는 겁니까? 예비비를 쓰는 것은 당장 지출이 예.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어떤 수혜나 재단을 통해서 지출하는 국가의 돈도 그것도 보조금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 돈을 주어서 수혜나 재난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출조차도 보조금인 거고. 보조금 중에서 그 재해재난 대비용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보조금을 줄여서 보조금으로 한다라는 것도 약간 논리적 모순인 거죠. 예. 보조금 부분은 그렇고 그럼 예비비는 저렇게 2조 8천억을 쓰면 예비비는 얼마든지 근데 저걸로 집행이 좀 뭐 바로 가능합니다. 다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는 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그 13개 지역에 돈이 얼마나 지금 투여가 돼야 되는지를 예. 좀 따져봐야 되는 거겠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정치권의 논쟁은 그거더라고요. 여당 같은 경우는 우리는 추경을 안 하겠다. 추경을 안 하고 이런 예비비 등 여러 가지 재난 보조금 등을 활용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예. 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예. 그래서 저한테 똑같은 말을 물어보면 추경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은 저의 솔직한 대답은 저는 모르겠답니다. 근데 모르겠다가 정답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현재 재해재난 이번 수해 피해 복구 금액이 1,000억 원인지 1조 원인지 10조 원인지 아직 아무도 산출을 못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정부가 지금 바로 해야 될 일은 이 재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1조 원이 듭니다. 또는 5조 원이 듭니다라고 정확한 피해 대책 규모를 산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데, 피해 규모 자체 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추경을 안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논쟁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쟁이 아니라 불필요한 논쟁만 가속되는, 저는 잘못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애시당초 돌고 돌아서 대통령이 만약에 예. 이번에 그 수해 지원, 복구 예. 지원 얘기를 하면서 예비비를 언급을 했다면 예.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겠네요. 일단 저는 행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지금 수해 피해 복구를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들을 다 하면은 얼마가 드는지를부터 먼저 산출을 해야 하고 계산을 해야죠. 그리고 계산을 하고 국민들에게 보고를 한다면은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이 필요한지 예비비만으로도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좀 더 건설적인 이런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얼마가 드는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이런 논쟁은 너무 건설적이지 않죠. 예. 그런데 추경 얘기를 마저 좀 해보자면, 예. 조금 한번 문제의식을 좀 확장해 보죠. 예. 이왕 인터뷰를 하는 김에. 지금 세수 부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40조 원에 이를 것이다. 그 모자라는 부분. 맞습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심각하다. 예.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 이제 이번 수해가 나기 전부터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맞습니다. 여당은 그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안 된다. 이런 예. 논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건 뭐 차치하고. 예. 그런데 이게 세수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지금 증액 추경이 아니라 감액 추경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세수가 부족을 하면은 당장 현금 유동성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것은 뭐
뭐 피할 수가 없는 사실인 거고요. 그렇다면 현금 유동성 문제, 당장 쓸 돈이 없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경을 안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추경을 하지 않고 그럼 돈이 없는 걸 어떻게 쓸 거냐라고 말하면 이미 써야 할 곳은 다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죠. 써야 할 지금. 곳은 예. 국회 심의를 통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예. 그렇다면은 이 불용을 활용할 것이냐라는 식으로 말을 했을 때 추경호 부총리는 절대로 우리는 불용을 종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불용을 해요. 활용한다는 건 어떤 이게 개념입니까? 조금 어려운 예. 복잡한 개념인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추경호 부총리는 절대로 불용을 종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요. 근데 불용을 종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근데 국가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여기에 10억을 쓰고 저기에 30억을 쓰라라고 땅땅땅을 했으면은 당연히 집행부는 20억을 써야 됩니다. 근데 집행부가 보기에 여기 20억 쓰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야라고 생각을 하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10억만 쓰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정말 집행부가 보기에 20억 쓰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면은 15억을 쓰겠다라는 추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게 건데요. 감액 추경이 그게 되는 바로 거죠. 감액 예, 추경입니다. 깎는 거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는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용을 강제로 종용하지는 않겠다. 불용을 쓰지 않는다는 걸 예, 말하죠. 그렇죠. 예. 이 예산 사업을 지출하지 말아라라고 예. 강제로 말하진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추경호 부총리도 근대 국가의 본질은 당연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 대신 추경호 부총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강제로 불용을 강제하진 않겠지만 다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불용은 활용하겠다라고 그래요. 예. 이 말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좀 말인데요. 애매하네요. 예. 저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자라면은 부장님이 회식 자리에서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 거 먹어라고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짜장면이라고 말하면은 알아서 나는 짜장면이나 짬뽕까지 먹을 수 있지 양장피는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추경호 부총리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용을 활용하겠다라고 말하면은 예. 일선 공무원은 불용을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지출을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알아서 지출해서 자연스럽게 불용을 많이 생기게 해야겠구나라는 시그널을 이게 비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느 정도 남겨야 한다라는 시그널로 그렇죠. 받아들인다. 맞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런데 원칙은 이 행정부는 그런 자의적인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회에서 20억 국회를 거쳐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국회에서 20억 쓰라고 하면 20억 써야 되는데 정말 20억이 아니라 15억을 써야 된다면 추경을 해야 되는 거죠. 감액 추경을. 감액 추경을 해야 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하여튼 그 절차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짚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번에 또 인터뷰를 좀 한 번 더 잡는 알겠습니다.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